자, 이번 시간은 교재 369페이지죠. 목차 3번입니다. 부동산 신디케이터. 그리고 다음 페이지 4번 조인트 벤처가 나와요. 얘는요, 같이 보시면 이해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바로 강의 노트 보시면 따로 그림 나와 있죠. 그림 보면서 바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개발업자, 네모. 자, 여기서 개발업자는요, 주로 건설회사가 아니고요. 주로 시행사. 우리나라의 경우에 주로 시행사들이 이 돈이 없어요. 가진 게 지불도 없어요. 근데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개발업자. 시행사가요, 예를 들면, 자, 어느 도시에 상가를 짓자. 총 얼마 들어가지? 100억. 100억 들어간다. 그런데 얘들은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개발업자가 은행에 찾아가서 사업계획서 내고 돈 좀 빌려주세요. PF. 돼? 안 돼? 안 됩니다. 은행은요, 아파트는 장려 수익성이 커. PF가 쉽게 나가요. 왜?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상가는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아예 거절하거든요. 그러면요, 절대 PF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가죠? 이 사람이, 자, 총 얼마지? 100억이지. 가진 돈은 5억밖에 없어요. 가진 게. 얼마가 모자라요? 95억 모자라죠. 95억이 모자랍니다. 은행에 문턱에 가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PF가 안 돼. 도저히. 어떡합니까? 네모되어 있죠. 괄호 투자자. 이때 괄호가요. 자, 소액 다수 투자예요. 소액 다수. 그러니까 소액 다수.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무수히 많습니다. 모자란 95억을요. 광고를 하겠지. 이 사업 멋지니까 되게만 되면 배당 크다. 투자하면서요. 모집합니다. 자금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A는 얼마? 5천만 원 투자하고 얘는요 3천만 원 투자하고 1억 투자하고 이렇게 많이 모으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요. 동시에 조합을 결성합니다. 얘가 바로 부동산 신디케이터입니다. 누구에게? 무수히 많은 소액 다수 투자자에게. 그럼 이렇게 해서 결국은 100억을 다 모았습니다. 모으니까 시행사가요. 이제부터 설계 뜨고 신축하고 뭐 비용 다 들어갑니다. 또 완공 있다면 또 분양 마케팅 해야 되겠고 관리하고 전부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되었다면 또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법이죠.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그러면 자, 이게 전부 다 분양이 잘 됐다면 대박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투자한 만큼 이렇게 배당으로 돌려주더라. 자, 이때의 배당은요, 확정 배당이 아니고 실적 배당입니다. 실적에서 올린 만큼 실적 배당, 처음부터 수익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배당? 실적 배당입니다. 만약 안 되면, 분양 안 되면 어떡하죠? 사실 상가는요, 이 확률이 더 큽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피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가가 분양이 택도 없네, 그냥. 텅텅 비었대요. 망연한 수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배째라 못해요. 이건 배째라가 아니야. 이때는요, 배째라가 아니고 시행사는 어떻게 하죠? 토끼입니다. 야반도주예요. 토끼예요. 도망갑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개인이 돈도 없거든. 이렇게 만든 돈, 제가 또 이리저리 사적으로 써버리고 돈이면 자금이 엉망진창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투자 고소가 들어옵니다. 대부분 개발자는요, 이럴 때 전부 다 검찰에 다 들어갑니다. 증거가 다 남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도망가야지. 붙잡히면 어떡합니까? 수사받고 결국은 이거지. 교도소 가야 됩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요. 개발사업은 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되는 순간 자금을 깨끗하게 못하면 무조건 법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위 개발이 이것만 되어버리면 돈을 쉽게 벌어요. 정말 쉽게 법니다. 몇십억을 쉽게 벌어요. 제가 아는 여자분인데요. 50대 중후반입니다. 이분이 대전시, 대전하고 세종시에서 상가 전문을 해요. 능력이 있어. 기가 막히게 모집합니다. 그런데 상가를 지었다. 지었는데, 자, 하나는 완성했고 돈 벌었고, 두 번째도 완성했고 돈 벌었고요. 멋집니다. 돈 엄청 벌었거든요. 특히 세종시 시청에 그 수변상가 많거든요. 그것도 또 멋지게 벌었고. 마지막에 세종시 법원 후보직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파주 상가를 지었는데 그게 터져버렸어요. 왜? 하나도 번영이 안 됐거든요.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계속 성성장구하다가 마지막 개발사에서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토꼈거든요. 그 난리 나지 그냥. 형사고소, 민사고소부터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붙잡혔어요. 조사받은 끝에 이때 이 많은 투자자들이 손을 얼마 받느냐? 200~300억 대입니다. 합쳐가지고. 엄청나거든요. 그대로 법정 구속당해서 이게 형이 5년 난 걸로 기억나거든요. 아직까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법대에서요. 개발사업은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적당해버려 적에 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계속 파일을 키우다가 분양 안 돼버리니까 일순간에 했는 게 전부 다 무너졌잖아요. 안타까운 사례잖아요. 결국 이것만 보더라도 자, 얘들은 이제 투자한 것만큼 배당받죠? 나왔네, 배당. 배당받더라.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지. 얘가 출제가 돼요. 신디케이터는 뭐지? 배당받더라, 지분금융인데. 얘만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개발업자는 한마디로 개발을 시행하니까 총괄하지, 총괄. 만약에 사고가 터져버리면요,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그러면 얘들은요, 바로 유한 책임이죠. 유한 책임입니다. 자, A가 5천만 원 됐대. 그러면 이 사람은 5천만 원 됐기 때문에 5천만 원씩 만큼만 책임진대. 자기가 돈 된 만큼만. 유한 책임입니다. 자, 신디케이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넘어가요. 강의도 또 보시면 돼요. 또 네모 있죠. 과로 투자자. 그럼 이때 무수히 많은 소액 다수로부터 돈을 모집하더라. 그러니까 요거 반대해서. 반대말입니다. 소액 반대가 거액이죠. 다수 반대가 소수예요. 거액 소수 투자자. 그러니까 자, 얘는 돈이 얼마가 모자라지? 90억 모자라잖아. 90억.
그래서, 자, A하고 B한테, 소수, 두 명한테. A가 50억 대주고, B가 40억 대주겠대. 얘가 뭡니까? 그 액 소수. 이렇게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얘가 뭐지? 조인트 벤치예요.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습니다. 나머지는요, 설명 안 할게요. 똑같으니까. 예. 되면, 이렇게 큰 배당이죠. 배당이니까 뭐가 된다? 지분금융. 배당 큽니다. 예.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토끼죠, 그죠? 예. 그래서 투자의 성격에 따라서 소액 다수이면 신디케이트, 거액 소수이면 조인트 벤치. 둘 다 배당의 목적이니까 무슨 금융? 지분금융. 얘는 무슨 책임? 무한 책임. 얘들은 무슨 책임? 돈 된 만큼 유한 책임이다. 끝. 여기까지. 자, 책 볼게요. 자, 신디케이터 한 장 넘어갑니다. 370페이지. 70페이지. 동그라미 3번, 4번 묶어주고요. 3번, 4번 묶어주고. 동그라미 3번, 신디케이터, 즉, 괄호, 개발업자는 세 번째 줄 보시면 끝에 밑줄 아세요? 무한 책임 밑줄. 개발업자는 무한 책임을 집니다. 동그라미 4번. 자, 투자들은 땡땡. 첫 줄 끝에 보시면 유한 책임 밑줄. 유한 책임. 5번 내려가요. 5번. 신디케이터는 밑줄 아세요? 다수의 소액 투자로부터 구성 밑줄. 그리고 화살표 밑줄입니다. 지분금융 밑줄. 설명 다 들었습니다. 이상 출제 안 돼요. 여기까지. 4번요. 조인트 벤처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3번 보시면 3번. 3번에서 화살표 있죠. 밑줄 아세요? 지분금융 밑줄. 또 밑줄입니다.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로 구성 밑줄. 그러니까 거액 소수 투자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이상으로 공급자 금융은 마치겠습니다. 금융 끝났습니다. 끝나고요. 다음 차트 넘어가죠. 교재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 보시면 제6장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로입니다. 자, 개발 및 관리는 의외로 출제 빈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문항수가 적어요. 그러면 개발 관리하게 되면 크게 목차가 4가지인데, 4가지. 목차 확인합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 이용 활동. 두 번째가요, 개발 활동. 세 번째가 관리 활동. 네 번째가 부동산 마케팅 활동입니다. 4개. 일반적인 출제 문항수를 보게 되면 얘는요, 제가 패스합니다. 왜? 최근에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얘는 따로 7월달, 8월달 문제 풀면서 그때 한번 짚고 넘어가면 돼요. 다음에 개발은 일반적으로 2문제. 관리 1문제. 마케팅 1문제. 빈도가 낮아요. 이걸 설명 다 하려고 하면요. 4시간이에요. 4시간. 진도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개발 활동은 따로 1월달, 2월달에 설명을 한 90% 들었습니다. 한 개 빠뜨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발은 따로 강의 더 보시면 강의 수가 체크되어 있거든요. 얘가 몇 시간? 2시간, 2시간. 그러니까 1년다 설명을 드렸고요. 관리하고 마케팅은 지난 과정에 설명 안 들었습니다. 이번 과정은요, 3월, 4월 과정은 이제 관리하고 마케팅입니다. 합치면 다 완성이 돼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이용 활동은 최근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만 짚고 넘어갈게요. 380페이지입니다. 제1절 이용 활동. 자, 이용 활동은요, 용어를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용어를 한 4개 정도. 예. 그 4개 체크하는 게 기출문제를 분석은 길어갑니다. 기출문제가 4개를 물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381페이지 보시면요. 3번 동그라미. 집약적 토지용 3번 동그라미. 한 장 넘어가요. 2장 넘어가요. 자, 목차 2번 동그라미. 도시 스프롤 현상입니다. 스프롤 현상. 오른쪽 페이지.
4번 동그라미 직주분리와 직주접근입니다. 한 장 넘겼어요. 5번 동그라미 한계지. 그러니까 집약적 이용, 다음에 도시 스프롤 현상,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그리고 한계지,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과거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체크를 했고요. 최근에 20배로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아마 20 몇 회 때인가 따로 스프롤 현상만 한 번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빈도가 아주 약한 부분입니다. 자, 따로 얘는 모아가지고요. 문제 풀이 과정에서 그때 개념을 다 설명드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패스합니다. 38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개발입니다. 개발은요, 요거죠. 두 문제. 그래서 개발은 지난 과정에 아마 거의 2시간 동안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부동산 개발은 화살표 1월, 2월 기본이론, 자, 괄호 27강, 28강. 두 강을 참고하시면 돼요.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27강, 28강입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1월달, 2월달에 설명을 빠뜨린 게 딱 한 가지 있거든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참고표 있죠. 민간 자본 요치 사업 방식 해서 BTO, BTL, BOT, BOO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얘는요, 자, 기본서 몇 페이지 표시되어 있죠? 406페이지죠. 406페이지를 펴줍니다. 406페이지. 자, 폈습니까? 406페이지. 목차 5번 있죠?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 5번 앞에다가 별표하시고. 얘는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몇 번 나왔다? 7번. 많이 나왔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요, 얘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34회 때.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요, 피할 확률이 높아요. 예. 원래 나중에 줘. 얘는 나왔다 하면요, 땡큐 하면서 무조건 득점하시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득점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건너뛸 확률이 높아요. 좀 아쉽죠. 그죠? 원래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자, 교재 406페이지 보니까, 고래 1번 BTO 방식, 2번요, BOT 방식, 3번 BTL 방식, 4번 BLT 방식, 5번 BOO 방식. 5개가 나옵니다. 얘는요, 설명 한 번 들으면 쉬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 크게, 자, 강의 노트는 4개 나있죠. 4가지, 이렇게. 자, BTO 방식. 다음에 BTL 방식. 다음에 BOT 방식. 마지막으로 BOO 방식입니다. 얘는 BTO가 약으니까 이 단어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뭔지만. 그러면 기본서를 보니까 교재에 괄호 1번에 있죠. BTO 방식 해놓고 괄호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B가 뭐죠? 빌드. 해석하면 건설이죠. 빌더, 건설이다 해서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를 치워주면 돼요. 첫 번째 네모가 B니까 뭐지? 건설. T는요, 트랜스퍼. 즉, 이전입니다. 이전. 트랜스퍼, 이전. O는요, 오퍼레이트. 운영이죠, 운영. 그럼 끝난 거예요. 그래서 BTO 방식만 나왔다면 빌더, 건설, 트랜스퍼, 이전, 오퍼레이트, 운영. 얘만 돌리면 다 풀려버립니다. 두 번째, BTL 방식은요. B는 기억나시죠? 건설. 다음에 T는요. 트랜스퍼, 이전. L이 나는데 L은요. 리스.
임대가 돼요. 임대. 다음에 BOT 방식은 B는 빌드 건설, O는요 오퍼레이터 운영, T는 트랜스퍼 이전. 다음에 BO 방식입니다. B는 빌드 건설. O가 두 개네요. 이때 가운데 O가요. 바로 영어 단어로 own. own. 즉, 소유를 말해요. 소유. 소유. 다음에 오퍼레이터 운영입니다. 사실 이 약어들은 이렇게 해석만 된다면 시험은 항상 얘만 묻거든요. 그럼 공부가 다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풀어서 이해하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거 두 가지 비교합니다. BTO 방식과 BLT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한눈에 보이죠? 앞에 건 똑같은데 끝자가 다르네. O가 붙고요. 얘는요, L이 붙더라. BTO, BTL 방식이다. 이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요, 먼저 BTO 방식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BTL 방식은요, 수익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X 없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고속도로 사업을 한대요. 고속도로. 이때는요, 민간 건설회사가 대거 들어오잖아요. 고속도로 지으려고요. 고속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얘는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일까요? 없는 사업일까요? 힌트, 톨게이트 돌리시고. 수익성 큽니다. 아시겠어요? 톨게이트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바로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이다. 자, 그래서 민간 건설사가 대거 들어와서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다 지었어요. 다 지은 다음에는, 다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그 다음에는 국가에게 소유권 넘겨줘요. 소유권을 누구한테? 국가한테 넘겨줍니다. 넘겨준 다음에 20년간, 30년간 약정된 대로 톨게이트를 운영해서 공사비를 회수합니다. 되시겠죠? 따라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요, 건설하고 국가한테 소유권 다 넘겨주고 그 이후에 별도로 운영해서 공사비를 회수한대요. 그래서 BTO 방식입니다. BTO. 다음에 BTL 방식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요. 이런 예를 들면 기숙사를 지어요. 또는 복지회관이다. 등등, 청소년 수련원 등등. 자, 이런 것들을 민간 회사가, 건설회사가 건설해서요. 건설한 다음에 소유권을 전부 다 국가한테 다 넘겨주지. 넘겨주는데 얘는요, 수익성이 없어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이 안 돼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매월마다 따박따박 임대료 받습니다. 임대료. 임대료 받아서 공사비를 회수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라면요, 만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회사 사장이라 어떤 개발사업 한다면요, BTO가 좋을까요? BTL이 좋을까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BTO는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예. 잘 되면 대박인데 못 되면 쪽박이야. 예. 위험보다는 크거든요. 얘는요, 지었다. 잘 되고 못 되고 계속 국가가 막 끝날 때까지 계속 힘들어주니까 이것만큼 노다지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민간 업자들은 얘를 더 좋아합니다. 망할 이유가 없잖아. 임대료도 넉넉하게 주거든. 다음에 BOT 방식은 건설하고 운영하고 이전한대. 얘는요, 우리나라는 좀 드문 편인데, 주로 얘는 이제 후진국, 주로 동남아,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라오스라든지 후진국들이 있죠. 후진국들. 동남아. 주로 못 사는 나라입니다. 얘들은 뭡니까? 후진국이니까 돈이 없어. 근데 얘들이 고속도로 짓고 항만 건설하고요. 큰 기반 사업 하려고 하니까 주로 SOC. 사회 간대 타번 시설입니다. 큰 사업을 하니까 돈이 없거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외자를 유치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건설합니다. 예. 외국계 회사가 자 이렇게 큰 이 시설들 전부 다 건설합니다. 건설한 다음에 소유권을 넘겨주면 좋은데 이 나라가 못 살잖아. 못 사니까 이 선진국 회사들이 니네 나라 못 믿겠어. 못 믿겠대요. 바로 소유권 못 넘겨주겠대요. 예. 왜? 가난하니까. 못 믿으니까 이 소유권을 다 넘겨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충분히 30년 동안 운영 다 해가지고 공사비다 회수한 다음에 넘겨줄게. 되시겠죠? 따라서 건설하고 먼저 운영해서 공사비 다 뽑아 먹은 다음에 국가에게 소유권 넘겨준대요. 그리고 이제 후진국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BOO 방식은요. 얘는요. 자, 앞에 거는요. 이거 T 무슨 말이죠? 국가한테 다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거든. 근데 얘는 T가 있어 없어? 없어요. T가 없잖아. 국가한테 소유권 안 넘겨줍니다. 무슨 말이지? 민간 회사가 예를 들면 자 대표적인 예가 바로 터널. 자 그러니까 민간 회사가 건설 회사가 터널을 건설했어요. 예를 들면 건설했다. 다음에 국가한테 소유권 안 넘기고 지들이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계속 한 구조로 운영합니다. 터널을 딱 지나갈 적에 어떻게 합니까? 동전 500원, 600원 던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간 회사가 건설하고 소유권 가지면서 계속 운영한대. BOO 방식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요, 결국 보기 지문에다가 뭐 한 줄, 두 줄, 세 줄 나오겠지. 이 문장이 다 뭐냐면요, 건설하고 이전하고 운영한다. 키워드가 딱 숨겨주거든. 그럼 이제 건설, 이전, 운영 찾으면서 찾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교재 확인, 교재. 그 1번. 자, 이제 BTO 하게 되면 이제 해석되겠죠. B 건설, T 이전, O 운영 되시겠죠. 따라서 첫 줄. 사회기반시설에 자 준공 동그라미 B 나왔네. 준공과 동시에 정부 또는 지자체에 귀속한다 귀속 동그라미 T가 나왔네. 귀속되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운영 동그라미 운영 O가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만 찾으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2번 내려가요. BOT 하는 순간 해석이 되죠. B 건설, O 운영, T 이전. 첫 줄.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죠.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소유 운영을 인정한다. 소유 운영을 인정한다. 운영 동그라미 O가 나왔죠. O. 먼저 운영하고요. 운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나 지자체에게 귀속한다. 귀속 동그라미 T가 나왔네요. 그러면 BOT 방식이 되고요. 다음에 3번요. BTL 방식은 B는 건설, T는
이전, L은 임대, 리스. 따라서 1번, 사업자는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죠.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 등에 이전한다. 이전 동그라미 T가 나왔네요. 이전하고 그러면 이때 민간은 그 시설을 정부에게 임대 동그라미 임대를 받죠. 이렇게 공사비를 회수하더라. BTL 방식입니다. 4번요. BLT가 나도 B는 건설, L은 임대, 리스, T는 이전이지. 따라서 첫 줄,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한다.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고요. 일정 기간 운영을 정부에게 임대한다. 임대 동그라미 L이 나왔네요. 이렇게 투자비를 회수하고 시설이 종료되면 정부에게 이전한다. 이전 동그라미. 그래서 BLT 방식입니다. 다음에 5번요. BOO 방식은 B는 건설, O는 오운 소유가 되고요. O는 운영입니다. 따라서 첫 줄,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준공 동그라미 B가 나왔고요. 당해시설의 소유권, 소유 동그라미 오운 O가 나왔죠. 또 다음에 운영 동그라미 또 오플레이터 O가 나왔네. 이러면 BOO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여지껏 기출 문제 보시면 답이 쉽게 풀려요. 예. 야간만 해석하시면요. 여기서 반복하시면 이보다 쉬운 문제는 없다. 주로 중하급 문제입니다. 무조건 득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요. 지금 들으면 이제 반복 다 되잖아요. 되는데 어떤 분들은 강의만 듣고도 복습을 안 해요. 복습을요. 여러분들 복습 안 하면요. 금방 날아갑니다. 아시겠어요? 복습 안 하고 보름 지나가 봐요. BTO가 뭔지 또는 BTL이 뭔지 BO가 뭔지 해석이 안 돼. 도무지. 그때 또는 듣기는 들었는데 하면서 BBB만 돌려. BB크랩만 돌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반복하게 되면 이 문제는 쉬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단순한 거는 굳이 이를 들고도 공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고 넘어가면 시험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달 일부라고 빼고 이제 설명을 따로 드린 거거든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개발은 이제 나머지 중요한 내용들은 1, 2월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별도로 27강하고 28강이죠. 참고하시고요. 관리 넘어가죠. 관리 보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관리하고 마케팅은요. 따로 1월달, 2월달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얘도 이제 2시간 걸려. 한두 시간 걸리기 때문에 얘도 지금부터 어떻게 합니까? 3월, 4월달 설명을 다 드리면 이제 모두 완성이 되거든요. 관리는 빠지지 않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자, 1번 관리의 의의는 패스할게요. 요즘 출제될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네모 2번 관리의 종류, 분류. 얘는요. 알아야 됩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관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1번 동그라미. 얘가 나왔다. 무조건 득점하세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 책에 있는 범위에서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 세 가지네. 1번 자산관리, 2번 부동산관리, 3번 시설관리. 그리고 1번 동그라미 자산관리. 그리고 3번 동그라미 시설관리. 1번, 3번만 아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요. 1번, 3번을 잘 묻거든. 나오면요. 기분 좋게 득점하시면 돼요. 1번 자산관리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제목에다가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적어주세요. 경제적 관리 적어주고 경제적 관리. 법경기 중에서 경제적 관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산관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선진국, 외국, 선진국은요. 관리하면 주로 자산관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자산관리가 뭐냐? 경제적 관리인데요. 1번 자, 개인이나 기업에 밑줄합니다. 부를 극대화 밑줄. 즉, 수익을 증가시키는 목적입니다. 얘가 바로 자산관리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뭘 묻더라? 2번이 출제돼요. 동함이 2번. 지금부터 단어를 전부 다 알면 좋겠지만 단어를 그 대표 단어 몇 개 밑줄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부동산 매입과 매각 관리 밑줄. 포트폴리오 관리 밑줄, 투자 리스크 관리 밑줄,
한 줄 내려가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밑줄. 끝에 보시면 보유부동산의 재활용 방안 밑줄. 이런 정도. 이런 것들이 모두가 자산관리고 경제적 관리가 됩니다. 3번 내려가요. 시설관리. 자, 시설관리는요. 화살표 적어줄래요. 화살표. 기술적 관리 적어주고 법경기 중에서요. 기술적 관리를 가르쳐요. 기술적 관리. 얘는요.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시설관리거든요. 따라서 1번 보시면 시설관리는 첫 줄 중간에 밑줄 하세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 밑줄. 운영하고 유지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 건물을 관리하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고쳐야 되겠죠? 이거는 시설관리야. 예. 어떤 건물이 하자가 생기면 수리하죠. 현상 유지를 위해서. 이가 바로 시설관리다. 시험은요. 2번에서 출제가 돼요. 1번. 자, 미션입니다. 설비의 운전보수, 외주관리, 에너지관리, 청소관리, 방범방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시설관리 또는 기술적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험은 쉽게 나와요. 예를 들면 다음 중에서 자, 자산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위에서 밑줄 했죠? 1번 부동산 매입 매각 관리, 2번 포트폴리오 관리, 3번 투자 리스크 관리, 4번 보유부동산의 재활용 방안. 틀린 답 5번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는 시설 관리잖아요. 예, 환경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예, 이렇게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2번 내려가요. 2번. 자, 관리의 복합 개념에 따른 분류. 복합 개념은 법경기 세 가지죠. 따라서 바로 1번, 2번, 3번 첫 장만 보게 되면 법경기가 그대로 나오네요. 법경기. 그래서 1번 기술적 관리, 2번 경제적 관리, 3번 법률적 관리, 법경기가 나옵니다. 얘는요,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자, 하단부에 체계도 있죠. 그림. 요거 보고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요. 부동산 관리는 크게 자, 그림의 맨 끝에 보니까 자, 첫 자본이가 나왔죠.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하니까 줄여서 뭐? 법경기가 나옵니다. 법경기. 법경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술적 관리는 종류가 몇 개? 4개. 얘는요, 자주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구분해야 됩니다. 기술적 관리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가 있다. 이 4가지를요, 기술적 관리가 되고, 이는 다른 말로 협의의 관리가 돼요. 협의의 관리.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다. 뭐, 위생관리는 뭡니까? 아파트에 계시면, 아파트에서 뭡니까? 잔디 깎죠, 그죠? 뭐 또 방역하죠. 해충구제. 모두 위생관리가 되고요. 설비관리.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뭐 설비 하자가 생기면 고쳐주는 거고요. 다음에 보안관리. 보안관리는요, 그냥 아래다 하나만 적어줄래요? 보험가입. 보험가입. 보험에 가입해요. 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안관리다. 아파트에서도 보험 가입하죠. 어떤 화재보험, 재해보험 가입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보안관리가 돼요. 보전관리는요, 현 상태를 유지시키자. 보전관리. 자, 보전관리죠. 보전. 참고로 전자만 동그라미. 보전관리는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에 속합니다. 얘가 뭐라고 했죠? 기술적 관리.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관리는요, 크게 2가지네. 수지관리와 인력관리. 수지관리와 인력관리 2가지가 경제적 관리가 되고요. 세 번째, 법률적 관리는 종류가 2개 있죠. 계약관리와 권리분석이다.
계약관리와 권리분석. 법률적 관리는 자, 가로 다른 말로 무슨 관리? 보존 관리죠. 보존 관리, 존 동그라미. 다시 봅니다. 요거네요. 법률적 관리는 무슨 관리? 보존 관리. 이 단어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보전 관리는 기술적 관리, 보존 관리는 법률적 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문제를요, 기출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내게 되면 문제가 더티해. 그런데 이 더티한 문제가, 더티한 용어들이 모의고사는 나와. 예. 그리고 이렇게 물으면서 사 바깥 물으면 틀렸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장난치더라도 이런 문제 틀려도 좋아요. 왜? 기출 문제 안 나왔으니까. 일단 나왔다면요, 되게 헷갈리거든요. 예. 편하게 생각하세요. 예. 법률적 관리. 법률적 관리. 여러분들 지금 1차, 2차 공부하시잖아요. 예. 학교만 빼고 다 뭐죠? 학교를 빼고 민법, 공법, 세법 전부 다 법과목이지. 예. 맞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공부 보니까 민법, 세법, 공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맞죠? 어렵죠? 그죠? 그래서 법과목은 존나 어렵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야. 틀리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우리 시험에 이제 종류만 가려내시면 돼요. 한 번 더 반복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 번 더 같이 읽어봐요. 기술적 관리 4개 반복합니다. 뭐요? 같이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존관리. 경제관리 2가지는 수지관리, 인력관리. 법률관리는 2가지, 계약관리, 권리분석. 참고로 과거 시험은요,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계약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 틀렸지. 법률적 관리예요. 되시겠죠? 예, 바꿔서 묻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구분하시는데, 참고로 이거는 너무 달달달 암결로 가지 마세요. 주로 과거에나 물었지. 요즘은요, 얘보다는 앞에서 봤잖아요. 자산관리, 시설관리. 앞에 체크했죠. 그죠? 최고 시험은 출제자들이 앞에 걸 더 좋아합니다. 자산관리, 시설관리. 나왔다면요, 점수를 득점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아래 3번 있죠? 관리 방식, 3방식. 예. 3번 목차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